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규 취향한 지 3일 된 노선입니다. 티웨이를 타고 서울 인천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티웨이 공식 앱에서 편도로 22만원에 발권했습니다. 심지어 전날에 발권하고 다음날에 바로 탑승했어요. 원래는 인도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 FCC만 운영해가지고 금액대가 꽤 높았었는데요. LCC 신규 취향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티웨이는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 A, B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티웨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네요. 체크인 줄은 생각보다 길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티웨이는 모바일 체크인을 지원하는데요. 저는 모바일로 체크인을 해버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편도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리턴 티켓 확인이 필요해서 카운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자카르타 펜더러 가시는 분들은 카운터에서 체크인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크인 완료했고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 포켓몬이 찍혀있는 탑승권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보안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외화 ATM에서 달러를 좀 뽑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도착 비자 VOA가 필요한데요. 비용은 50만 루피야. 하나로 대략 45,000원 정도 금액입니다. 현지에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달러를 좀 뽑았습니다. 50달러. 환율이 요새 너무 비싸요. ATM에서 원화 뽑듯이 달러를 뽑았고요. 그럼 저는 스마트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보안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검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11번 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마티나 라운지 동편에 갔습니다. 저는 더 라운지 앱으로 입장했는데요. 이번에 T 멤버십 할인을 받았습니다. SKT 쓰시는 분들은 SKT 멤버십 앱 안에 보시면은 라운지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혜택은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전 탑승한 이 날이 어린이날 연휴 시작 날이어가지고 사람이 꽤 북적북적했습니다. 마티나는 워커리에서 운영하는 만큼 음식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데요. 저는 한식이 그리울 것 같아서 비빔밥이랑 라면, 한식 위주로 담아서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샤워실도 이용했는데 최대 20분까지 이용 가능하고 입장할 때 카운터에서 열쇠 받아서 씻고 다 정리한 후에 반납하면 됩니다. 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한데 샤워수만 있으면 저는 장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샴푸랑 바디워시는 마크로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네요. 밥도 다 먹었으니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전광판에 보이는 오늘의 항공편. 원래는 26번 게이트였는데 위치 변경을 해서 7번 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어사이드에서는 카카오톡이랑 문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후다닥 가보니 오늘 타고 갈 항공기가 보입니다. 에어버스의 A330-300 등록번호 호텔리마 8560 기령 12년의 기체입니다. 원래는 에어아시아 X에서 날아다니던 친구인데 지난 24년 11월에 티웨이가 데리고 왔어요. 얼른 타보러 가겠습니다. 게이트가 열렸고요. 저도 탑승권을 찍고 비행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행 갈 때 복도 하나짜리 협동체보다 복도 2개짜리 광동체를 조금 선호합니다. 왠지 광동체를 타야 여행을 제대로 간다는 느낌이 난달까요? 암튼 그래요. 오늘 탑승한 편은 TW155편 인천에서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해 자카르타 현지 시각 8시 10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입니다. 옆에는 아부다비로 가는 F1 도장이 787에 대한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네요. 저거 도장이 진짜 예쁘네요. 자, 이제 탑승권을 보여드리고 기내에 들어왔습니다. 티웨이 이코노미 좌석별은 242 배열입니다. 모니터가 없는 횡한 좌석이고요. 새끼손가락만한 얇은 시트인데 의외로 또 헤드레스트가 달려있어요. LCC인데 이거는 좀 칭찬할 부분 같습니다. 좌석 간격 바로 재보겠습니다. 아이폰이 세로로 꽉 물리는 31인치대 간격이고요. 생각보다는 널널했어요. 이쯤 되면 제가 기대치가 너무 낮았나 싶긴 하네요. 그럼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하겠습니다. 에어버스 A330-300 정직하게 스탠다드대로 기재된 세이프티 카드인데요. 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한 번씩 훑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또 보다 보면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은 좌석에 달린 USB-A 타입 하나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좌석 밑에는 별도로 콘센트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 같아요.
우리 항공기 이제 브릿지가 분리가 되고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장님 방송과 함께 런웨이로 이동 중인데요. 아까 기재 변경, 게이트 변경까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티웨이 안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고 출발 흐름도 1, 20분에 소폭 지연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솔직히 이 부분 되게 칭찬할 부분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기내 판매 책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티웨이가 이번에 트레이티 항공으로 사명을 바꾸고 항공기 도장도 갈고 있는데요. 이참에 FSC 전환에 SR 가입까지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책자에는 카레랑 라면, 떡볶이, 콜라 같은 식음료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카레가 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실제로 시켜 먹어봤어요. 이쪽에 보시면 충전 케이블도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사서 써봤는데 속도는 뭐 그닥 추천하진 않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오시는 게 더 나아요. 네일 스티커랑 마스크, 티웨이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만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후기 좀 찾아봤는데 막 그렇게 썩 좋은 후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개당 2,000원짜리 만두. 또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자카르타 신규 취향에 대한 표적이 나와 있는데요. 티웨이가 이 노선에 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도 아직 런웨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피니어의 A350 항공기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고요. 저쪽에는 또 싱가포르 항공도 보이네요. 저 싱가포르 항공을 제가 자카르타에서 나가는 출국편에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금방 말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자카르타까지 7시간의 여정 출발합니다. 우리 항공기 이제 무사 이륙을 했고요. 창밖으로는 인스파이어 호텔이 보입니다. 축구장 64개의 크기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한 번쯤 가보고 싶네요. 마이크를 먹지 않는 기장님의 방송과 함께 순환 구도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기장님들 방송할 때 보시면은 되게 약간 마이크를 드시고들 방송하는데 잉글리시 네이티브 스피커. 빠르게 밥상 살펴보겠습니다. 밥상을 내리면은 깨끗하고 깔끔한 밥상이 세팅이 되고요. 아이패드를 거치할 수 있는 다이도 달려있네요. 기내 엔터가 없어서 그런지 세심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치는 앞뒤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잠깐 기다리니까 바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LCC의 중거리 노선인데 기내식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메뉴는 비빔밥과 치킨 데리야끼 덮밥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저는 치킨 데리야끼 덮밥을 골랐습니다. 음료는 물만 제공이 됩니다. 맛은 약간 그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만들어주는 데리야끼 덮밥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났습니다. 양은 솔직히 부족했어요. 근데 LCC가 중거리 노선에 기내식을 무료로 준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라서 저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창밖을 봤는데 황금빛 하늘이 펼쳐져 있네요. 이 풍경이 아주 진국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출발 시간이 오후 3시이다 보니까 해가 지고 있네요. 그럼 저는 빠르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은 평범한 비행기의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있을 것 같은 핸드워시가 준비되어 있고 그 옆에는 또 1,000만원짜리 재떨이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기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변기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센스 있게 변기 위생 커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흡연하지 말라는 안내도 있네요. 화장실은 깔끔하게 이게 끝입니다. 세면대 수압은
적당하게 물이 잘 나오는 수준이네요.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기내 산책을 좀 했습니다. 기내 엔터가 없는 만큼 각자들의 방법들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어디서들 알고 오시는 건지 탑승률은 약 90% 정도로 보이네요. 간혹 가다가 한두 자리 빼고는 다 차서 가고 있네요. 자리로 돌아와서 아까 기내 판매 책자에 있던 카레를 시켜 먹었습니다. 카레, 라면, 김치 세트에 콜라까지 해서 약 2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카레 맛은 약간 그 마트에서 파는 골든 커리에 매운맛이 살짝 추가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꽤 나쁘진 않았어요. 라면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하늘에서 먹는 라면 언제나 최고입니다. 두 번째 식사도 마치니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네요. 그럼 저는 이따 끄러 다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재의 맨 뒤에 화장실에 와봤습니다. 똑같이 여지없이 좁은 화장실이고요. 담티나는 핑크색 핸드워시 있고 근면 표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기저귀 교환대가 준비되어 있네요. 뭐 따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치를 다 해갈 때쯤 피해 방송 하나가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벨트 사인이 켜졌습니다. 제 자리는 맨 앞쪽에 12알파였고 화장실은 맨 뒤에 있었어요. 이게 A330-300은 생각보다 공식 길이가 꽤 길어요. 그 거리를 제가 뛸 수도 없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승무원분이 제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쪽 자리라고 하니까 지금 기내가 불안정하니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약 30분 정도 색다른 자리에 앉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T-Way, 이거는 FSC, LCC를 떠나서 정말 최고입니다. 무사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비행시간에 한참 남은 상황인데요. 제일 지루한 시간입니다. 저는 저만의 기내 엔터를 만들었는데요. 이륙 전에 미리 구글 지도를 켜서 전체 항로를 로딩시켜 놓으면 기내 안에서도 현재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이제 얼추 자카르타에 다 와가는 것 같네요. 슬슬 기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꾸 발에 뭐가 걸려서 뭔가 하고 봤더니 좌석 밑에 달려 있지도 않은 기내 엔터테인먼트 박스 같은 게 있네요. 이게 몰랐으면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갔을 텐데 알아보려고 나니까 이게 비행 내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불은 들었는데 아직 비행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기내 잡지를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열었더니 베를린 공동묘지 카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은 그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근데 내용 읽어보니까 한 번쯤 가고 싶더라고요. 다음에 티웨이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할 때쯤 목적지에 착륙을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삐까뻔쩍한 자카르타 시내가 보이네요. 자카르타나 발리로 여행 갔다 오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발리벨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광객들이 흔히 겪는 심한 배탈, 물갈이, 장염 같은 여행자 설사 질환인데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페트병 식수로 드시거나 위생이 철저한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은 인도네시아 가루도 항공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라이언에어와는 무관한 라이온에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의 허브 공항입니다. 이 공항이 또 예쁘기로 유명한데요. 파리의 샤를드고 국제공항을 디자인한 건축가랑 같은 분이 설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놀랐어요. 인천 직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주 7회, 티웨이랑 가로도 항공이 주 5회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카르타는 호캉스하기 정말 좋은 도시로 유명한데요. 저는 다음날 바로 또 싱가포르 항공 탑승이 있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며칠 좀 묵으면서 호캉스도 좀 즐기면 좋을 것 같네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러닝웨이를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아시아나 항공기 옆에 주기를 마쳤습니다. 브릿지가 붙고 저도 자리를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7시간 동안 나름 버틸만 했는데 이게 10시간 조금 넘어가면은 저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행기에서 하기하겠습니다. 저는 광동철 CC를 별로 타본 적이 없어서 모니터 없는 게 아직도 조금 어색합니다. 나가는 길에 비즈니스석 부탁기로 한번 보고 오늘 타고 왔던 비행기도 다시 한번 봐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국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승기 전반적으로 LCC 치고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던 축에 속했습니다. 제가 계속 LCC 치고라는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티웨이는 이제 LCC를 넘어선 HSC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의 그 경계선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중장거리에서 기댈 곳이 에어프리미아랑 티웨이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승무원분들이 진짜 친절했어요. 터뷸런스 상황에서 보여준 빠른 대처는 물론이고 비행하는 7시간 내내 밝은 미소와 친절로 응대해주심에 기분까지 좋아졌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서비스업을 몇 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억나는 분들의 이름을 여쭤보고 매일 한 통씩 써드리고 있는데 제 메일이 승무원분들께 작은 보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기 창밖에 보였던 싱가포르 항공 탑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비행이 있어서 에어포트 호텔에 예약했습니다. 호텔 직원과 만나서 차로 이동했는데요. 차가 좀 무섭게 생긴 봉고차였어요. 직원이 직접 짐을 실어줬고 저도 탑승을 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중화권 국가 5분과 함께 탔는데요. 공항을 나가자마자 갑자기 차가 비포장도로를 타더라고요. 솔직히 여기서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뭐 다행히 별일 없이 호텔에 잘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For the breakfast, you Yeah. can come to our restaurant. And 바로 골아 떨어져서 일어나서 방 영상을 찍었습니다. 뷰는 뭐 아무것도 없는 창밖의 풀뷰고요. 1박에 7만원 정도였습니다. 전 뭐 나쁘지 않게 투족한 것 같아요. 여기는 FM7 호텔 리조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